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탐구 기출 공부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어이가 없네, 개새끼. Don't even worry about it. 자,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왔냐? 드디어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인강을 제대로 들었다면 기출을 풀어야겠죠. 제가 현역부터 재수 3수까지 하면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재수하신 분들은 알 텐데 수능을 보고 좌절을 맛본 뒤 그 다음 해가 되면 재수생들은 그 전년도에 자기가 시험 본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눈물이 흐릅니다. 아, 기출을 정말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전년도에 이거는 맞췄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것만 맞췄더라면 올해 재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후회를 절대 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절대 기출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3반수 때 공부했던 효과적인 기출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반수 때면 이미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수하면 1학기 때 대학교 선배, 그리고 대학교 동기들하고 게임하고 술 먹고 하면서 8개월 정도는 공부를 쉬게 됩니다. 약간 기억 상실증처럼 탐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반수를 8월에 시작해서 기출을 새로 사서 풀었고,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이렇게 봤습니다. 다 기출문제 분석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가 3반수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반년 동안 기억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기출을 마스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탐구 기출 공부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기출의 중요성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탐구 기출의 경우 최근 평가원 기출 5개년과 그 해에 6월, 9월 모의고사만 열심히 분석해도 수능 볼 때는 데자뷰처럼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출을 해설지를 보고 바로 공부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문제들과 선지들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말고도 다른 선지들도 다 평가원이 계산하에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매력적인 오답도 정리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기출을 먼저 공부하는 건 절대 추천되지 않고, 인강을 듣고 A4의 개념 흐름을 다 잡고 나서 기출을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안하고 EBS 수특 소환이나 고난도 엔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치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수능 공부에서 기출문제는 진짜 보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낚이는 포인트, 출제자가 수험생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포인트들을 개념 공부부터 하고 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데, 이 좋은 문제를 어떻게 답지를 보면서 낭비를 할까요? 기출은 진짜 당시 수험생들이 수없이 희생된 진짜 고귀한 자료입니다. 이 중요한 자료를 푸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출을 최소 3회독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3회독이라 말씀드린 게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기출 분석에는 끝이 없습니다. 1타 강사분들도 매번 기출 분석이 새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3 또는 재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3회독 안에 최고 효율을 뽑을 수 있도록 풀이 방법과 분석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고2 분들은 최소 3번 하시고 4회독 이상부터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방법대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1회독부터 보겠습니다. 1회독은 검은 펜으로 말 그대로 푸는 겁니다. 인강으로 개념을 한 대단원을 마치시고 기출 문제를 펴세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당 1분, 2분 정도로 잡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안 하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탐구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비킬러는 보통 1분 내로, 킬러는 보통 최대 3분 정도를 잡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강 한 단원이 끝나면 기출 문제집을 쭉 보세요. 한 단원에 한 50문제가 있다 치면은 100분 정도를 잡고 그 시간 내로 푸시면 됩니다. 제가 인강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마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냥 한 번에 푸세요. 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예 싹 다 모르겠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못 풀겠다 싶은 문제가 있더라도 수능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사탐이든 과탐이든 기억, 니은, 디귿 이 있거나 보기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아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속어라도 하세요. 끝까지 고민해보고 찍고 넘기세요. 고민한 흔적을 검은 펜으로 남기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회독 채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채점 체계는 꼭 제가 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만큼은 참고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문제가 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세요.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점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회독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는 채점을 하시는데요. 절대 정답 표시를 하지 마세요.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틀렸다 표시를 하시고, 1회독 채점 때는 정답 표시를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단순 실수라고 세모 같은 거 치지 마세요. 이 뭐야 그냥 실수잖아 하고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면 그거 수능 때 헷갈리면서 또 실수합니다. 이런 건 전부 제 경험담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2회독으로 넘어가는데요. 2회독은 1회독으로 풀자마자 바로 파란 펜을 들고 다시 풀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풀까요? 해설지를 안 보고 개념서로 오픈북으로 다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픈북이라 하면 내가 공부했던 개념서를 그냥 펴놓고 풀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답에 대한 근거를 직접 찾아보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회독 때 또 맞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만 맞춘 것도 다시 봅니다. 사실 인강 한번 돌리고 문제 풀어서 맞췄을 때 운도 작용하거든요.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속어법으로 그냥 풀어서 맞춘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췄더라도 다른 보기와 선지들을
파란펜으로 체크를 하세요. 내가 모르던 숨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옛날에 맨날 맞추던 유형인데 왜 틀렸지?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맞추던 건데 매력적인 오답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시험에서 헷갈리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맞춤 문제도 파란펜으로 다시 체크를 하세요. 자, 다시 돌아온 채점 체계입니다. 1회 독대 맞춤 문제이지만 이게 맞춤 문제인데 내가 진짜 아무리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내가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 내가 이 문제는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안에 X표를 치고 그 문제는 이제 다시 쳐다도 보지 마세요. 걔를 다시 보는 것은 이제부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1회 독대 틀렸던 문제는 모든 선지들, 그리고 헷갈렸던 선지들을 개념서를 보고 다시 풀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놓친 개념, 부족한 암기 포인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A4 목차 공부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출 볼 때 또한 이 A4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다고요? 그럼 하나 더 만드세요. A4의 강점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책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도 채점 체계가 있는데 개념서를 보고 파란펜으로 다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던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세모는 잠재적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해놓고 3회 독대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픈북을 했는데도 개념서를 뒤져봐도 다시 풀어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 3회 독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회 독은 어떻게 하냐? 3회 독은 2회 독대 씹어 먹은 동그라미에 X표까지 친 문제는 절대 안 볼 겁니다. 앞으로도 볼 일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뭘 볼 거냐? 한 번 틀렸지만 개념서를 보고 맞춘 세모를 친 문제, 그리고 개념서를 봐도 도저히 안 풀리는 별표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할 겁니다. 세모친 문제는 2회 독대 표시를 해뒀는데 개념서를 보고 풀었을 때 풀린 문제이나 해설지에는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혹시 더 알아가는 내용이 있다면 빨간 펜으로 내용을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3회 독대 세모친 문제의 채점 체계는 더 알아볼 내용이 없고 이 세모친 문제 또한 더 이상은 안 봐도 되겠다 싶으면 세모 안에 X표를 치고 더 이상은 보지 맙시다. 다음으로는 별표친 문제입니다. 사실 1회독, 2회독 정도의 공부는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는 방법이면 3등급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별표친 문제는 사실 오픈북을 해도 도저히 못 풀겠다는 건데 이것들은 이미 1회독 때도 몰랐고 2회독 때도 오픈북으로도 몰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한 5분, 10분 이상은 안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해설지, 답지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3강 인강편에서 강조드린 아웃풋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설지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인풋이기 때문에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아웃풋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내가 이 문제를 해설 강의를 하겠다 생각하고 별표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수능에는 정답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해설지를 보면서 빨간 펜으로 답이 나오는 논리 구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 펜으로 푸는 3회독 과정이 1등급 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거르고 걸러진 소중한 문제를 계속 분석하는 사람들이 만점 또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논리 구조를 써본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수능에는 정답이 한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누군가는 그걸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만점 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었을까? 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묻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등급들은 어떻게 풀었을지를 계속 궁리를 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정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빨간 펜으로 그 고민한 흔적과 플로우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계속 내 뇌로 해석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등급으로 가는 길, 50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겠다. 답지를 봐도 논리 구조가 안 나온다. 평가원 문제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낱낱이 논문같이 써가지고 그 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셔야죠. 이게 무지성 질문을 하는 건 진짜 큰 문제지만 이렇게 3회독까지 하고 논리 구조를 모르겠다는 건 진짜 모르는 건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회독을 하면서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실수하는 포인트, 내가 놓친 암기 포인트, 어려운 문제의 논리적 플로우 같은 거를 이제 2강, 3강에서 설명드린 목차 거미줄 공부법대로 A4에 정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회독 이상인데요. 이렇게 최소 가장 효율적인 3회독을 마치고는 X표가 쳐져 있는 것은 이제 다시 안 봐도 됩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렸고 별표 쳐 있는 것 또는 빨간 펜으로 쓴 것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출풀이를 하고 암기까지 다 해서 목차 거미줄 공부법대로 내가 부족한 개념을 다 채웠다면 수능에서 웬만한 신유형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면 상위 4%, 즉 1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고1이나 고2분들 중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4회독 이상을 하길 권유드리고 이 4회독 이상은 3회독에서 본 별표친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논리 구조를 점점 단순화시키고 접근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시간 단축에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3회독 이상을 하게 되면
기출 문제들 간의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에 나온 게 2023년도 수능에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보기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연관성들을 보면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는구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EBS 문제나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 때에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기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플래너나 A4에 정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1회독은 검은색 펜으로 풉니다. 시간을 재고 풀고 그 다음에는 채점을 하는데 답은 체크하지 말고 맞았다, 틀렸다만 표시합시다. 두 번째 2회독은 개념서를 보고 파란 펜으로 풉니다.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서를 오픈북으로 펼쳐놓고 헷갈렸던 선지나 모르는 선지 파란색 펜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과정에 속합니다. 세 번째, 3회독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해설지를 보면서 빨간 펜으로 논리 구조를 써보는 단계입니다. 세모와 별표 문제만 남았고 정말 모르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수능에는 정답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해설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아웃풋 공부법으로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삼색펜과 채점 체계를 적극 활용해서 아는 문제만 계속 보는 일은 줄이고 틀린 문제, 별표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합시다. 채점 체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 놓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목차 거미줄 공부법대로 자주 틀리는 것, 매력적인 오답, 암기 포인트들을 A4에 정리해가면서 흘러나가는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3강 인강편과 기출편이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탐구 각 과목당 2주 안에 마치시면 됩니다. 하루 안에 한 단원 인강을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안에 한 단원 기출문제 풀이, 이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어이가 없네, 개새끼. 할 수 있지 않나요? 인강이 사탐은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강의가 있고 과탐은 50에서 70강 정도가 있는데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탐구만 집중해서 하면 무조건 2주 안에 끝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구만 공부하더라도 이 수능에 필요한 집중력, 답 고르는 능력, 독해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탐구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탐구 1등급 가실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 A4 목차를 가지고 백지에 적어보면서 실력을 굳혀나갈 것이니 꼭 인강과 기출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 포인트들을 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강입니다. 4강에서는 1등급 또는 만점을 받도록 실력을 굳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